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투자교실 4교시 공부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국내 기업, 삼성전자 예를 들 텐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해외는 우리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인 테슬라 예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임하는 우리 투자가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꽤 많으신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 IR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수업을 꾸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교시 다음에 다음 주에 5교시, 6교시는 대차제조표를 이제 특징적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산업의 분류를, 산업의 분류가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나, 왜냐하면 산업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상장사 하면 이제 민간 기업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매출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기업의 그 존재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운영에도 이제 세 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이제 납입 자본금을 내죠. 그래서 뭐 개인 한 명이 주주든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출자를 하든 납입 자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하면 은행이나 주위에서 또 돈을 빌려서 차입을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커지면 채권 발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를 통해서 기존 주주 아니면 새로운 주주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공개, IPO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본을 이렇게 조달한 다음에 우리가 커피숍을 가령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커피빈, 원두나 그런 커피 만드는 기계 같은 거를 우리가 사고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 자산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생산 설비가 있으면 뭐 공장도 짓고 생산 설비도 깔고, 그 다음에 IT 서버에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고정 자산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서 이제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주가 있고 이제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입장을 나눠서 보면 주주라는 건 이제 이런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익이 나는 기업이면 이제 배당을 정기적으로 주는 걸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상장사인 경우에는 기업이 발전을 하면 성장을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건 우리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이제 반면에 채권자는 당연히 이제 원본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뭐 별일이 없으면 되게 원본을 돌려받고, 추가로 이제 사전에 정한 이자를 이제 받는 거가 채권자의 이익이니까 주주와 채권자의 어떠한 입장은 상당히 틀리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IR 자료를 활용하냐를 보면, 먼저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IR Investor Relation, 그러니까 주주 투자가 관계 뭐 이런 IR 자료, 한국말로는 이렇게 적합한 번역이 없는데 이제 이런 걸 치고 거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는 이런 이제 삼성전자 IR 홈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구글 이제에서 미국의 우리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인 테슬라를 찾아보면 구글에서 테슬라 IR 이렇게 쳐보면 여기 이제 요런 빨간 박스 내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테슬라 인베스터 릴레이션을 이렇게 쿡 여러분이 누르면 이제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Investor Relation이라는 테슬라 이제 홈페이지로 가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위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8월에 있었던 2022년 정기 주주총회 관련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Document and Event, 그래서 분기마다 회사가 발표하는 다양한 자료, 뭐 프레스 릴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쉐어홀더 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 경영진이 일론 머스크가 주로 참석하는 그런 분기 실적 발표에서 Q&A
포함해서 이제 경영진 실적이 그 녹화가 돼서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IR 자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회계라는 것은 저희 같은 일반적인 투자가 채권자, 그 다음에 회사의 종업원도 되고, 그 다음에 회사한테 납품하는 공급자 같은 이제 이러한 그 외부 회계 그 자료,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하도록 회사의 그 다양한 거래,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기록 전달하는 그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재무회계고, 우리는 이제 잘못 판단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CPA 회계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공식적으로는 감사인이라고 하죠. 뭐 3일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이런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재무제표는 회사 측에서 만듭니다. 회사 측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경영진이 판단, 어떤 가정을 해서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 이것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인이 회계사가 뭐를 하냐면 이렇게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사실과 틀림없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감사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과 맞대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는 거가 이제 감사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는 우리가 이런 점을 알아야 돼. 공식적으로는 회사의 어떤 경영 성과, 어떤 이제 분기 아니면 1년에 얼마큼 돈을 벌었나, 그다음에 재무 상태, 현재 한 시점에서 얼마만큼 이 회사가 부채가 있는가, 자기 자본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게 공식적인 목표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의 비공식적인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재무제표를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좋은 실적, 좋은 매출, 그다음에 좋은 이익이 나오도록 합법적인 그다음에 감사인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좋은 숫자를 내려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 보통의 경영진들은 그렇게 이제 숫자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가 좋게 나오니까 주가도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차입을 할 때도 차입 비용이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서 기업 가치를 높게 만드는 그런 그 숨겨진 경영진의 이제 의도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재무제표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옛날에 대차대조표라고 불린 현 시점 아니면 일정 시점의 분기 말에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자기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니까 아주 한 시점에 이제 재무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발란시트라고 영어로 하고 손익계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데 영어로 income statement 아니면 profit and loss 손익의 그 계산서이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근데 실제 손익계산서만큼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기술적이고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알면 현금흐름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를 우리 투자교실에서 앞으로 계속 상당히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회사의 그 성과를 평가하려면 요런 책들이 되게 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실제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보문고 가서 쉬운 회계책을 좀 찾아보니까 몇 권을 샀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띄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회계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걸 하시라. 특히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가 좀 더 쉽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랑은 전혀 여기 저자분들은 저는 면식도 없고 아직도 본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IR 홈페이지를 한번 먼저 들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는 IR 행사를 뭐 어디 외국증권사, 어디 국내 증권사, 어디 행사 가서 며칠을 한다. 여기는 뭐 특별한 자료는 없고 우측 그 상단에 보면 회사들의 공식적인 재무제표 감사 검토 보고서가 있는데 요건 아주 상세한 보고서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실적 발표 여기 이제 빨간 박스 안에 있고 그 아래 보면 재무 하이라이트도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주이면 가령 주주총회 관련된 정보도 보고 다양한 지속 그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것도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수업을 할 때 학생들 보고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관찰을 하고 본인들이 느낀 점은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제 요 그 아까 제가 빨간 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먼저 여기 들어가시는 게 지금 이제 우리 10월 4일이니까 아직 3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영 설명회 2분기 때 이러한 실적이 발표되고 이런 것들을 하여간 최소한 삼성전자의 주주면 요런 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나,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수익,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투자를 위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은 제가 점차 앞으로 몇 주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제 미국 그 기업 정보를 그 테슬라 예를 갖고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 정보를 보는 방법은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소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연차 보고서 영어로는 10K라고 하고 요것은 이제 감사가 관련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금감원이죠. 여기에 이제 보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주 분기 실적에 날 때 보는 것은 분기 보고서 10Q라고 하고 이건 이제 감사가 불필요한데 항상 우리 테슬라 경우에도 보지만 그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 같은 날에 동시에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나 일부 펀드 매니저를 초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Q&A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쉽게 경영진이 보도 자료라는 양식으로 원래는 기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일반 투자가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보고서, 8K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이제 테슬라가 얼마 전에 3대1 주식 분할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분기나 연차 보고서에서 커버가 못 되기 때문에 수시 보고서를 통해서 그 증권 감독 당국에 신고를 하고 때로는 이제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서도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가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IR 홈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R의 첫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뭐 상당히 회사마다 그 회사의 어떤 기업 문화, DNA가 녹아 있어서 IR 홈페이지는 다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테슬라 거는 상당히 좀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 아주 FM 같이 아주 이 회사는 진짜 틀림이 없는 회사다.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애플 같은 데도 만들어서 두 회사를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회사의 DNA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팩트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테슬라가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 테슬라 투자의 가장 큰 그 테마 중에 하나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가 전기차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SEC 파일링은 감독 당국에 신고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료.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유용한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스 릴리스는 원래는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한 두세 페이지 글로 이렇게 쉽게 풀어 놓은 것인데 우리 투자가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여기 테슬라 최근에 걸 보면 3대1 주식 분할, 그다음에 그 전에는 7월 말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월 17일인가 19일 날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제 그것도 실적이 릴리스가 발표가 되면 이제 여기에 새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전에 10월 2일 날에 테슬라가 3분기 그 전기차 생산 및 고객
인도된 그 숫자, 물량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약간 저조해서 월요일 날 어제 주가가 한 8, 9% 테슬라가 빠진 걸로 아는데 여기 이제 보면 그 파란 박스에 보면 프레스 릴리스를 누르면 이것과 관련된 아주 상세한 정보가 있고 그 옆에 빨간 박스를 보면 3분기 실적이 10월 19일에 발표가 된다.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 릴리스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모델 S, 모델 3, 모델 Y 그다음에 총계로 얼마만큼 생산이 됐나 36만 5천 대가 생산이 되고 실제 고객한테 인도된 것은 34만 3천 대. 그래서 생산은 뭐 우리 월가 전망치에 거의 부합을 했지만 이제 고객한테 배달을 하는데 이게 워낙 테슬라가 뭐 4, 50%씩 고속 성장을 하니까 운송을 적합한 가격에 100원 그다음에 이런 날르는 거가 이제 그 운송이 쉽지가 않아서 아마 몇 주 후에 이제 고객한테 배달이 돼서 신규 재고가 한 22,000대 발생을 했는데 저게 보기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내가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가 미국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되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여기 홈페이지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쉐어홀더 덱. 여기서 이제 쉐어홀더 덱이라는 데를 클릭을 하면 이제 2분기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라이트, 가장 이제 요약, 파이낸셜 서머리, 재무 요약, 그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서머리, 이 회사의 생산과 관련된 요약, 그다음에 키 매트릭스, 그다음에 주요 재무 지표,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한 3, 4페이지, 40페이지 되는데 여러분들 후다닥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보는 게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한 30분, 1시간이면 다 꼼꼼히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워낙 많이 들고 있고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해보는 습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가 성장을 많이 해야 되고 꾸준히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거는 여기 제일 오른쪽 끝에 Y over Y, year on year,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3% 자동차 매출이 증가를 했고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쳐놓은 것들이 수익성 지표고 마진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지표. 그래서 좋은 회사는 성장을 하되 이익을 많이 내면서 그 profitable growth,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면서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빅테크가 좋다 그러고 테슬라도 이제 여기 이 빅테크 수준에 이제 같이 그 부합하는 그런 이제 아주 우수한 회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유용한 정보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로 우리가 그 경영진이 그 설명을 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경영진이 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진행하는 컨퍼런스 콜과 Q&A 질의응답인데 요것도 우리가 요 클릭한 그 박스, 빨간 박스를 보면 여기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그 보관이 장기간 되고 애플 같은데 한 2, 3주밖에 또 보관을 안 해요. 근데 테슬라는 장기간 보관을 해서 유용한 정보가 아주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19일 날 그 3분기 실적에 나오면 제가 그날 즉시 요것을 갖고 요 형식대로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공유를 제가 한번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그 질문 리스트가 그 아주 그 유용한데 여기는 보면 이제 테슬라는 전문 투자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 질문이 몇십 개가 있는데 여기 institution이라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거 보면 기관 투자가가 질문한 내용이고 요 질문 내용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고성장을 하는데 이들이 기존의 유럽이나 미국, 한국 이런 데 전통의 자동차 메이커의
위협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 경영진이 그날 답변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는 이제 워낙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가 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매년 50%씩 성장을 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광의의 가이던스인데 애플 같은 데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분기 실적을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상세하게 가이던스를 줘서 매출액, 이익률, 그다음에 비용, 세율까지 심지어 그래서 다음 분기에 순이익이 몇십 조가 날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이제 가이던스를 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특히 아직까지 뭐 애플 매장이 중국에서 일부 닫아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기 가이던스를 주는 관행을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분기 아니면 연간 단위의 가이던스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챙기는 그런 습관도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제 IR 자료 활용법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투자를 하고 좀 더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즐거움을 느끼려면 이러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는 국내대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우리 그 테슬라를 예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투자교실은 우리 4교실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산업 분류 그다음에 대차제도표에서 재고나 이러한 관련돼서 어떻게 좀 특징적인 내용을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